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웅입니다. 네. 2020년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추미애 법무장관이 보면은 드디어 이제 칼을 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검찰 인사권을 뭐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핵심은 이거죠. 지금 대한민국 지금 검찰과 이 법무부 관계가 좀 묘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국방부하고 육참 합참하고 그런 관계 비슷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장,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라는 이성윤 씨가 검찰국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이 검찰국장이 대한민국 2,200명 검사들의 인사를 갖다가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대전제는 법무부 장관이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검찰총장과 협의하게 돼 있죠. 그런데 뭐 의견을 듣는 검찰청법에 네. 협의가 아니고 네. 뭐 의견을 뭐 듣는다 돼 네. 있으니까 네. 법무장관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이제 검찰청법에 담겨 있다고 보는데 저는 네. 뭐 세세하게 좀 들어가기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네. 기획했던 문재인 민정수석은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노무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 네. 검찰과 기득권에 대한 격렬한 저항감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게 검사와의 대화였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렇죠. 직접 나서서 옆에 강검실이 강검실 법무장관이 앉혀놓고 옆에 뭐 달달 떨면서 앉아 있고 그걸 이제 총 기획한 게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런 자리가 필요했느냐? 네. 검찰청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이고 검사들은 네. 네. 그걸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있고 인사권을 네. 가진 법무부 장관이 있고 예. 법무부 장관을 비서로 세크리터리로 거느리고 있는 대통령이 있는데 네. 대통령이 자기 검찰 개혁 방안이 있다면 네. 그거를 뭐 정치권을 설득하고 해서 법을 개정하고 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네. 왜 무슨 대통령을 싼마이처럼 전선에 내세워 가지고 그 젊은 검사들과 그냥 뭐 이러자면 뭐 막 가자는 거죠. 검사들이 아니 대통령께서는 왜 그렇다면 후보 시절에 뭐 무슨 검찰에 뭐 민원을 청탁했습니까? 이거 하니까 이제 뭐 그러자면 막 가자는 거죠 하면서 뭐 감정을 다 드러내고 했고 지금 그 제후 2탄으로 네. 이번에는 강금실은 가고 네. 추미애가 등장해가지고 뭐 검찰 개혁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네. 이걸 하는 것도 이제 그때의 전운이 이제 다시 감도는 것 같고 네. 네. 문재인으로서는 자연인 문재인으로서는 네. 하여간 뭐 노무현이 죽은 게 뭐 검사들 때문이라는 그런 또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화를 또 끌고 와서 여기까지 네. 끌고 와서 네. 이제 여기서 드디어 나의 뭐 형님의 원수를 갚는다 뭐 이런 지금 또 서사가 이 엉터리 또 이제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 첫째 궁금한 거는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볼게요. 강금실 잠깐만 2003년에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03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전국 검사와의 대화입니다. 일본 말 좀 쓰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썼던 말 있죠. 약코 죽인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위로 또 검사의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을 갖다 앉혀놓고 검사들 길을 갖다 콱 누르려고 했는데 오히려 누르기보다는 검사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비극적 죽음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림을 만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또 보면 추미애 씨를 갖다가 앞장 세워서 뭐 공수처를 만들고 또 추미애 지금 장관의 첫 개국 일성이 뭡니까? 이번에 오늘의 핵심은 뭐냐니까 검사들의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이제 이성윤 씨는 딴 데로 내보내겠죠. 더 좋은 영전시키고 거기에 보면 비검사, 비검찰, 그래서 변호사, 민변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앉혀서 검사를 2,200명 검사들의 목을 갖다 쥐어 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앞서 우리 김영호 씨가 말씀하신 대로 앞서 2003년에 검사와의 대화가 결국 문재인의 죽음으로 이르는 첫 단초를 노무현의 죽음으로 이르는 정치적 죽음 얘기하려고 그래 조금 있다가 이르는 어떤 첫 단초를 열었다면은 합참의장을 민간인을 시키겠다는 거 비슷한 건데 국방장관도 아니고 그렇죠. 국방장관을 민간을 할 수가 있는데 합참의장을 군인권센터 연구 이마무개 씨를 시키는 시기에 그건데 이게 바로 그건
이거는 보니까 추미애 씨가 결국 자기 스스로 묘혈을 판다고 그러죠. 제 무덤을 파고 결국 문재인의 나중에 정치적 죽음, 좌파들의 정치적 죽음을 갖다가 이미 자락을 까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이제 다 이제 현장을 거의 다 떠난 거죠. 다 떠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그때 그것 때문에 또 저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많고 네. 과연 그런 저를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뭐 거의 뭐 인민민주주의 수준의 네네. 그 통제 네네. 저 소련이 했던 뭐 정치 장교들이 가서 네네. 사관장 목살 잡는 이런 걸로 해갖고서 네. 지금 하겠다는 게 지금 뭐 사법부도 이렇게 장악하겠다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사법부도 지금 뭐 사법 무슨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네. 뭐 저 판사들을 다 장악하겠다는 거를 박주민이가 드러냈는데 네. 이제 저 추미애가 그렇게 뭐 하겠다는 거니까 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으나 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운영해가는 사법 체계와 이게 뭐 얼마나 또 맞아떨어질지 또 봐야 될 일이고 네. 그리고 검사들과의 대화 끝나고 그날 저녁에 검찰총장이 사표 내고 네. 새로 들어왔던 사람이 그 송광수 그 검찰총장 아니었습니까? 무시무시한 송광수 검찰총장이 들어왔고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믿거니하고 맡겼던 중수부장 안대희 씨가 국민검사 얘기 들으면서 당시 집권 세력을 갖다 초토화시켜 버렸죠. 뭐 그런 위험도 있을 뿐더러 네. 그 자기네들이 저 임명한 윤석열을 이렇게 바보 만들면서 네. 뭐를 하겠다라는 것도 좀 뭐가 좀 하여간 아구가 안 맞고 또 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네. 이제 저 문제는 이제 조국 지난 한 해를 떠들게 했던 조국 네. 수사라든지 네. 울산 그 부정선거를 이제 지휘했던 저 현장 책임자들을 지금 또 이제 다 갈아치울 건 뭐 불문가지인데 그렇죠. 과연 이걸로 가지고 지금 조국 사태라든지 이 정권을 향하고 있는 검찰의 네. 수사 칼날을 무디게 할 수 있을까 추미애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 바보 만들고 이제 지휘했던 그런 법문제 검사장들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말 바꿔갖고 말 바꾼다는 거 알죠? 이렇게 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뭐 포, 차 이런 거 말을 갖다 엉뚱한 데도 배치해갖고 그렇죠. 수사 기능을 이제 마비시키려고. 아니 그렇다고 대한민국 검사가 없어집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없어집니까? 앞서 황태순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검사장, 고등검사장은 차관급입니다. 다음에 문재인의 게슈타포 공수처장은 차관급입니다. 자 간단치 않아요. 저 대한민국 검찰에는 한 명의 장관급과 약 50여 명의 차관급이 있고 나머지 2,200명의 검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물론 그 중에는 정치검사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맥 따져가면서 권력에 빌붙을 사람 있습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검사들 예를 들어서 김영광 부장검사를 갖다가 저쪽에 보낸다고 그래서 그 밑에서 실제 언론사하고 똑같아요. 아니 정치부장 갖다가 저 후진대 논설위원으로 보냈다고 그래갖고 그 밑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현장 기자가 그러면 거기서 그 펜대 꺾고 안 합니까? 똑같아요. 검사들은 합니다. 이게 이 정권이 특징이 이제 자기들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인사권을 네. 가지고 있고 네. 뭐 예산 뭐 다 가지고 있는데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자기들이 흡사 다 납받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세력이라는 걸 하면서 이 체계와 작구가 맞지 않는 일들을 지금 이제 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 국민들은 봐야 되겠지만 우리 황 대표는 뭐 그렇게 해봐야 지난 검사와의 대화가 가져왔던 그런 부작용만 가져도 더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고. 예. 이제는 이제 공수처가 강금실 법무장관 치하에서 이제 출범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 강금실이 아니라 추미애입니다. 아, 아까 노무현하고 좀 문제는 헷갈려갖고 좀 하여튼 헷갈리신 뭐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저 장관 체제에서 이제 발족을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러면 자 네. 이제 뭐 조국 거는 이제 던져줬고 네, 네. 이제 인사를 해가지고 다리를 다 한번 분질러 보겠다고 그러는데 네. 뭐 오히려 검사와의 대화 이후의 상황으로 네네. 저 노무현의 죽음을 우리가 초래했던 그런 상황 비슷한 게 또 올지도 모른다. 네. 황 대표의 이제 얘기내시고 남아 있는 거 이제 지금 뭐 큰 건으로 따지면 이제 울산 부정선거인데 네, 네. 그 이제 조국 구출은 이제 저 법원으로 다 차 넘겨가 있으니까 네, 네. 한 거고 네. 이 울산 부정선거를 저 공수처장이 나타나가지고 네. 김영광 야, 공수처장 하죠. 뭐. 김영광 공수처장이 예. 야 그거 저 울산 부정선거도 네. 뭐 대통령과 관련된 뭐 사안들일 수 있으니까 네네. 그 우리 이제 공수처로 넘겨라 네. 이렇게 하고서 깔아뭉갤 수 있나요?
깔아뭉개는 신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 좀 애청자 여러분이 정확히 하셔야 될 게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대략 7,000명, 즉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성, 법관,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 경찰, 국회의원 다 포함됩니다. 네. 7,0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수사는 할 수 있을 때 기소, 공소라고 그러죠. 이것을 갖다가 재판부에 이 법원에다가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종류 사람만 기소할 수 있어요. 검사에 대한 수사 결과 검사가 죄 있으면은 기소할 수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요 수사하다가 요거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 수사하다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통령 부인, 그다음에 청와대,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에 대한 모든 수사는 할 수 있을 때 기소는 오롯이 대한민국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 부정선거 말씀하셨잖아요. 울산 부정선거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송철호 씨가 울산시장이 그다음에 백원우가 또 예를 들어서 거기 해당된 나주 조국이 또 임종석이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는 야 검사, 야 김영관 검사 그 수사 갖고 오면 이걸로 내가 이제 딱 뭉갰어. 자 이제 야 이 수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카빈에서 넣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면은 뭉갰으면은 검사한테 가져왔으면은 복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 대검에다 보고해야 되고. 대검찰청에다가 우리는 이러저러저러해서 예를 들어서 송철호와 임종석과 백운우와 조국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통보하는 게 아니라 통보 및 여기에 보면 그동안 수사했던 모든 수사사항을 다 첨부해서 보내야 됩니다. 이건 강제 조항입니다. 그럼 검찰이 자 수사 미비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끝난 거죠. 그럼 대한민국 검찰이 야 이것도 수사라고 했냐? 라고 하면 또 갖고 와 그러죠. 그럼 검찰 그러면 갖다 놔. 갖다 놔. 그리고 또 보내. 또 해. 또 수사하고. 그러면 주어자. 이제 그러면 이제 네. 공수처에서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네. 공소 유지도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이 맡아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검찰 무력화를 위해 가지고 예, 예. 공수처를 들어오면서 네. 뭐 여기저기 이제 짬뽕하면서 이제 섞어놨는데 네. 이게 또 공수처와 그 검찰 간의 그 수사에 관한 견해가 충돌했을 때 네.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기구도 없어요.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럼 이제 검찰에서는 큰 사건에 대해서 이 강금실이가 울산 부정선거를 강금실이가 아니었다. 송철호. 송철호와 예. 그걸 추미애가 예, 추미애. 울산 부정선거를 뭐 송철호를 살리기 위해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받았는데 네. 자 그동안 수사를 해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이제 대검찰청에 보고하면 대검찰청에서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지 알겠습니다. 않겠다고 한다면 네. 이걸 발표해서 압박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아무것도 안 했단다. 아무것도 안 했단다. 조사를 했는데 송철호의 그 피의 사실에 관해서 한 자료를 봤더니 네. 송 시장님 대통령께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안심하십시오. 뭐 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네. 요대로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송철호가 김연광 그 공수처 검사 수고 많네. 내가 자네 그 앞으로 좀 케어하겠네.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걸 폭로했을 때 이 뒤 후과는 모두가 다 추미애가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추미애 감당하는 게 당장 우선 울산 부정선거에 본 피의자, 사실상 피의자로 올라 있는 게 그 당시 당 대표였던 추미애 아닙니까? 추미애 문제 관련해서 사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공수처에서 나중에 보면 아이고 저 뭐 추미애 송철호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 대한민국 검사가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제 잘했습니다 하고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추미애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금 우리 70년을 이어온 검찰 체계를 네.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지금 다 뜯어고치겠다, 네. 인사하겠다, 공수처 들어오겠다고 하지만 네. 이게 정말 혼돈 속으로 네. 그리고 수렁 속으로 스스로 그냥 몸을 던지는 그런 출발점이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아마 지금 황교안 씨나 다음 2022년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 지금 입만 열면 내가 집권하면 반드시 공수처법 다시 없앨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집권하고 나면 또 어떻게든지 그걸 살리려고 들 거야. 그거 꽤 꿀단지같이 재밌을 거거든.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로 봐서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괴물 같은 공수처는 종국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국회에 통과된 그 공수처법을 둘이 한번 곰곰이 들여다봤더니 네. 참 수레를 수레 앞에 수레 뒤에다 말 붙여놓고 그 뒤에 벤치로 밀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 걱정스러운데 추미애 씨 신났네. 네, 추미애 씨 신났는데 자 추미애 장관 지금 보니까 스스로 검찰국장 갔다가 민변 출신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